오늘은 십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성이라는 거는 이제 10가지의 이제 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별인데 그 결론은 오행이죠, 오행. 북두칠성에 또 옆에 이제 2개 좌보우필까지 이제 9개 사실은 별이 있어요. 북극성까지 이제 10개죠. 근데 그 별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서 이제 그 각자 고유의 이제 어떤 거를 천명을 받죠. 근데 거기서 이 십성은 뭐냐면은 일간 기준에서 내게 주어진 인연들과의 그 대응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여러 사람과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대응하는 이제 어떤 방법이 이제 각자 어떻게 이제 가느냐를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가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뭘까? 그걸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유라고 그러죠. 존재에 대한 이유인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주어진 내 세상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 사주팔자는 딱 8글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많은 거 아니면 가장 부족한 거 또 없는 거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내 앞에 온 인연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서 인연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주학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풀 때 이제 그 간지가 갖고 있는 체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체는 뭐냐면 그 간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질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바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근본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이 있어요. 용은 그 간지가 갖고 있는 쓰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과연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거와 반대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고 가깝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체형은 우리가 그 동양 철학이나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사유체계의 절대적 부분에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 체형을 볼 때는 우리가 시간적인 거라든가 이제 공간적인 거, 그러면 갑이라는 걸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을 보게 되면은 얘는 목이에요, 그렇죠? 옆에 을을 볼까요? 얘도 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시간적인 걸 보게 되면 얘는 바로 수에서 출발했고 얘는 수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앞에 화를 보고 있죠. 그러면 같은 목이라도 얘와 얘 체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같은 목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목이지만. 그러면 거기서 이 체를 우리가 숙지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갑과 을에 대한 쓰임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를 보면서 또 이거를 음양적 관점으로 또 우리가 보죠. 그러면 체를 한번 볼까요? 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수에서 출발했어요. 개에서 바뀌었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 어때요? 아직 어리고 아직 음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껍질을 깨고 바로 나왔을 수도 있고 나오고 있는 중에도 해결이 되겠죠. 그럼 근데 얘는 첫 번째죠. 그래서 양으로 볼 때는 얘가 첫 번째여서 이거 우리가 양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별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하고 거칠은 부분에서 얘는 부드럽고 유순하게 이제 양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용을 할 때 한번 볼까요? 용을 할 때 보게 되면은 갑과 을을 볼 때 어떤 게 더 양이냐 이거죠. 용의 쓰임에 있어서는 을이 더 양적이라는 거예요. 갑보다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시면은 통변을 할 때 굉장히 그 위험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을이 어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이 아직 어리고 뭐 작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을 볼 때 을목은 뭐
덩굴, 넝쿨 뭐 이런 나무에 비유하고 이 갑이 뭐 큰 나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간적인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얘는 안이 단단하고 얘는 안이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보면은 한 20대까지는 힘든 거 물건 잘 못 들어요. 한 3, 40대야 힘이 딱 하면서 뭐지 바짝 들죠. 그건 안이 목이 질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놓치지 이제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와 용을 이제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음양을 이제 또 논해야겠죠. 그러면은 얘가 갑이라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계절 추나 추동에서 어느 계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얘 쓰임이 또 달라지겠죠. 얘 체는 양이지만 얘가 더 음적으로 될 수도 있고 더 양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쓰임에 의해서도 보면은 을에 비해서 갑이 더 어때요? 직선적이지만은 을처럼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현실적이지만 얘는 정신적으로 가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가 이제 갑진년이 오는데 갑진년이 올 때 만약에 갑목이 자월이다. 그러면 얘는 사목이고 얘는 생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비견이 죄를 끌고 왔어요.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얘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돼? 나와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갑진도 자월의 갑목인 나를 갖다가 똑같이 바라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화용을 하는 목적은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일주다. 내년에 갑진이 왔다 생목이 왔잖아요. 그러면 서로 성향이 달라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동업사가 빚어진다. 물론 비교 눈에는 동업사가 좀 껄끄럽긴 하지만 동업사가 빚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합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십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가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오늘은 다른 것도 조금 이제 보충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신약 신강을 이제 많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나와 너의 그 대응 관계를 볼 때 일간 기준에서 보느냐 타자의 기준에서 보느냐를 볼 때 신약 신강이 어때요? 많이 작용한다 이거죠. 많이 작용하는데 신약하다고 나쁘고 신강하다고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대응 관계를 볼 때 어떻게 이제 행동을 취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 십성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은 신강 신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이 있고 신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강이 있어요. 신약이라는 거는 일간이 근이 없는 경우예요. 근이 없는 경우. 뭐 우리가 신왕 신강은 뭐냐면은 신왕은 뭐냐면은 근으로 인해서 강해진 걸 얘기해요. 이걸 신왕이라고 그래요. 신강은 인성에 의해서 강해진 거를 신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세 부류가 어떻게 그 대응 관계를 갖느냐는 다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신약 신강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주체냐 이거예요. 누가 주체냐. 신강하고 신약이 있어. 어디 가자 그럴 때 누가 끌어당기겠어요? 땡기는 사람이 땡기겠죠. 신약이라고 안 땡기겠어요. 근데 뭔가 어떤 애기가 저기 넘어졌어. 신강은 일단 행동적이기 때문에 가서 탁 애를 딱 끌어안는다고요. 신강은 어떤 생각을 하겠죠. 끌어안아야 될지 어때야 될지 생각하는 힘이 신강이에요. 인성. 근데 행동적으로 내가 나서서 애를 탁 끌어안았어.
이거는 신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신약들은 되게 어떠냐면은 잘 안 나서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하면 신중해요, 사람이. 신중한데 신중하다 보니까 실수 같은 게 좀 적어요. 일을 안 저지르니까 일단 일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약사주들이요. 표시 하나 되면서 싸먹싸먹 일통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정말 답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올해같이 이제 진술충 때렸을 때, 일지충 때렸을 때 남편이 그냥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보니까 뻥 터져요. 올해가 이제 들통나는 운이잖아, 내년이. 진술충하면 거의 일지충했다면 거의 뭔가 들통이 나요, 월에서도. 그럴 때 이제 신약사주들의 신약은 그래서 사고 치면은 정말 무섭게 치는 게 그 신약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실수나 실패가 좀 적으니까 어때요? 거의 그 큰 문제가 없이 이제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약사주들이 거의 그러고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되게 신약해졌다는 건 재가 강하든지 아니면 관이 강하잖아요. 관살이 강하기, 재관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피해는 주지 않는데 너무 이익 같은 걸 막 따져 이렇게 실리가 따지다 보니까 남들 눈에 피곤해 보여요. 이제 신앙사주 기준에서 보면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좀 어디 갈 때 야 어디 가자 이런 소리 잘 안 하지. 걔 들어가면 피곤해. 걔 너무 따져가지고 복잡해. 이게 그렇게 돼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원래 신강사주들이 몰려다니지 신약들이 몰려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그 극신약한 사주들이 있어요. 아주 극신약들은 남한테 의지하고 살아요. 남한테 의지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자기 만족들을 잘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사람은 그 환경에 처한 대로 누구나 다 살아가요. 세상 밖을 못 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육친 공부할 때 잘 보셔야 돼. 이 사람이 뭐 오너 사준가 아니면 뭐 그냥 혼자서 그냥 집에서 뭐 밥이나 끓여 먹고 사준가. 아니 밥이나 끓여 먹는다고 나쁜 사주는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왕사들이 있죠. 신왕. 신왕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겁에 의해서 왕이 진 사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만약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굉장히 강하면은 자식들한테 환영을 못 받아. 자식들이 싫어해. 늙어까지 고집이 세가지고 자식들이 뭐라 그러면 말을 안 들어. 지 고집이 세서. 그 어릴 때 비겁이 왕한 애들이 어때요? 집을 뛰쳐나오잖아요. 자선가해가지고 잘 되면 큰 사업가가 된다는 어떤 요직에 앉아있지만 못 되면 이건 이제 동네 건달들이 되는 게 이제 신왕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뭐 자기 기분대로 이제 세상을 막 이제 살아가죠. 되게 민폐를 많이 끼치죠. 대상들한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눈치를 안 보니까 항상 독자적으로 뭔가 일을 벌려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사주들이 재성 같은 게 없고 인성이 약하면서 식상이 왕하면 어때요?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 못 지는 인간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주 평생 속속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 기분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러죠. 그 다음에, 인성으로 왕해진 이제 신강사주들이 있어요. 이 사주들의 특징은 어때요? 까칠해요.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저도 이제 주변에 인성 왕자들, 저도 인성 왕자는 왕자지만 주변에 인성 왕자들 보면은 뭔 그렇게 그냥 뭐 숫자 뭐 연도수 막 이런 거 그냥 뭐 엄청들 그냥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아요. 근데 쓰잘데없는 가지에 매달리고 본체를 못 보는 게 인성 왕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성 왕자들은 일단 그 비겁이 좀 있어가지고 그늘에서 쫙 빼내기도 하고 식상이 있어가지고 쫙 펼쳐야 되는데 인성만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특히 공부 많이 하면 어떡해요? 인성이 왕하니까 식상 도식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밥도 그냥 제대로 식구도 안 해주고 그냥 맨날 이렇게 팔짱 끼고 받으려고만 하죠. 그래서 그 피해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성 왕한 며느리보다 재성이 좀 이쁜 며느리 보고 싶어요. 그 사주를 보면. 그 다음에 인성 왕자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생활에 어떤 이제 그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죠. 예를 들어 식상생제들 한번 보세요. 부지런하잖아요. 막 음식도 다 식구들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먹이고 누구 잘 떠받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성 왕자들은 좀 뭐라 그럴까, 주변의 그 상황이 아니고 자기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신강신약에서 그 중간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좋아요.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적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요. 그리고 아주 좀 어디 가서도 처세도 적당하게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신강신약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신강신약은 일을 처리할 때 어떤 행동적인 면이나 이제 정신적인 면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뭐 신약이 좋다, 신강 좋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아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십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그 인연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살면서는 그 인맥이 최고예요, 인맥.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약하거나 너무 신강할 때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거를 내가 갖다 쓰기도 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주가 사실은 그렇게 골고루 육친이 막 두루두루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주는 뭐 인성이 많다거나 재성이 많다는 치우쳐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조화롭게 쓰는데, 사실은 사주 내에서 세 개 자 정도가 이렇게 있다, 삼자 정도가 있다 그러면, 특히 월에서 그거는 그 사람의 평생 갖고 갈 이제 숙제도 되고 그게 삶의 무기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십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